방금 전에 소개받은 모아소프트 한은실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전자제품의 신뢰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발표를 드릴 건데, 크게 주제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와 같은 CA 엔지니어들은 신뢰성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간단한 설명과 그 다음에 왜 전자제품의 신뢰성이 지금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NCS의 어떤 솔루션들이 여러분들의 전자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릴라이어비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뢰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가장 쉬운 정의는 어떤 대상이 특정 시점에서 살아있을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포멀한 디피전으로 옮겨가면 어떤 대상이 규정된 기간 동안 규정된 조건에서 고장 없이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전자제품의 신뢰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일단은 그 신뢰성 분석을 어떤 레벨까지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부품 레벨인가, 아니면 시스템인가, 아니면 시스템 오브 시스템까지 갈 건가? 이거를 이제 레벨을 여러분들이 일단 정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오른쪽 그림에서 잠깐 보듯이 그 신뢰성에서 고장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장률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근데 대부분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시불변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하는데,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변화를 고려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엔지니어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성이 지금 이제 우주 항공에서 날고 있는데, 위성 자체에 있는 결함인가, 아니면 날아가면서 태양에서 오는 태양 폭풍으로부터의 결함이 생겨서 고장이 날 건지, 이런 내부적인 건지 외부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신뢰성에 대한 기술은 194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량화가 시작됐고, 50년도에는 심지어 30% 정도의 부품만 실제 운영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고장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10배나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60년대 들어서 전자제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고장률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초기 고장에 대해서만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돼서 이제 그 신뢰도 해석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 베이지안 기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법으로 신뢰성 분석이 시작을 되었습니다. 80년대 되면서 70년대의 그 경험적 고장 자료를 이용해서는 더 이상 이 한계가 있구나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뭐 오븐에 굽는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 시험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가속 수명 시험이라든가 환경 시험 등의 모델들이 80년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90년대가 되면서 반도체하고 통신을 기반으로 한 전자기술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Physics of Failure,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들으실 텐데, 그 물리 기반의 그 실패, 물리 기반의 고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분야가 탄생을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컴퓨팅 파워나 그다음에 지금 같은 CA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동안은 시험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이 신뢰성을 검토했다면 지금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사전적 방법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실시간 진단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고객들은 아직도 시스템 레벨의 제품에 대해서만 신뢰성을 고민을 합니다. 내 휴대폰이 몇 년을 쓸 수 있는가 등이죠. 하지만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서버 시스템, 케이블, 각종 PCB, 그리고 그 아랫단에 칩부터 뭐 솔더볼,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성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 부품 레벨에서의 신뢰성부터 차근차근 밟고가지 않으면 어디서 시스템에서 불량이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오늘의 관점은 부품 레벨 또는 PCB 레벨에서의 신뢰성을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품 레벨을 보면 고유적인 어떤 이제 고장 진단 원인이 있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인트리직 원인은 실제로 설계를 잘못했거나 재료를 설정을 잘못했거나 등등입니다. 그리고 외부 요인은 뭐 사람이 사용자가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뭐 그 잘못 적용돼서 사용을 하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전자제품에 국한돼서 조금 살펴보면, 고유적인
그 PCB의 문제는 한 40 몇 가지 정도 고장률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15가지 정도를 지금 그 화면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그 중에 뭐 킨덴덜 보이딩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제 구리와 주석의 다른 금속이 접했을 때에 두 금속의 그 전자와 이온의 확산 속도가 달라서 생기는 그 보이드가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덴드라이트 그로우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 캐소드라고 애노드 사이가 있는데 애노드에 있는 리튬 그 메탈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세퍼레이트로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절연이 돼야 되는데 절연이 되지 않고 이게 도통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아주 그 작은 부품 레벨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신뢰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가셔야 실제로 시스템이 됐을 때의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엔시스는 어떤 솔루션들을 갖고 있느냐, 이 신뢰성에 대해서 부품 레벨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각종 전자장, 그다음에 구조 유동 같은 그런 필드 시뮬레이션 툴들을 쓰고 계실 거고요. 거기에 이제 뭐 오늘 발표할 셜록이라고 하는 그 페일리어 분석하는 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분석 도구가 되는데 고장 분석 도구인 메딘이나 스키드 같은 제품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 시스템 레벨이 되면은 미션 펑셔널 피저빌리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에서부터 어떤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어떤 예지 보증을 실시간으로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됐고요. 다중 시스템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마코프 프로세스나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뢰성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요즘 전자 이 신뢰성이 이슈가 되고 있고 화두가 되느냐? 이거는 결국에는 시장이 또는 기술이 일구고 온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CPS 중에 칩 레벨을 보면 다이 레벨에서 이제 그 칩들이 설계되고 3D IC가 이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챌린지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저전력과 그다음에 많은 도메인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멀티기가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니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니드에 맞추려면 엔지니어들은 여기에 이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어야 되고 열적인 건 어떻게 우리가 마진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고민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시스템 세마이컨덕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건데, 그 중에 자동차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반도체의 수요는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연평균 약 7.7%의 성장률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이 또는 뭐 드론이나 우주 항공에 쓰이는 이 시스템 반도체들은 사람의 목숨이나 굉장히 큰 재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그 니드가 훨씬 더 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 데 일조하고 있는 IoT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IoT 제품의 프로세서뿐 아니라 각종 센서와 통신 칩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신뢰성을 더 고려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IoT는 한마디로 어떤 이제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고 그 센서들에 대해서 받은 데이터들이 네트워크에 무조건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연결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나 어떤 그 엣지 컴퓨팅 같은 데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이 관계가 다 필요한데, 이때 모두 다 칩, 패키지, 시스템이 다 소요가 되고 있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부품의 신뢰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IoT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어느 곳에든지 다 보실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IoT 이 트렌드가 가능하게 되면서 뭐가 더 이슈가 되냐면, 일단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이동성이 용이해야 되는, 그러니까 와이어리스가 돼야 되고 빨라지고 저전력을 써야 되고 여기에 각종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데, 이 모든 각각의 단계의 신뢰성을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작아지는 거에 대해 따른 열적인 스트레스나 뭐 EMI 문제가 있을 것이고, 통신의 결함이 없어야 되는 거고, 저전력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진을 확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의 무결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저희 엔시스 솔루션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IoT 시장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이제 그 목표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능은 일단 뭐 속도가, 통신 속도가 4G보다 10배 이상 빨라야 되고, 초저지연이 발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낮은 파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작아지는 대신에 여기에 맞는 규격은 다 맞춰야 되고, 온도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40도에서 125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와이드한 레인지를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되고, 라이프는 10년 이상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비용은 낮춰야 되고 개발 기간은 빨라져야 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제가 얘기하는 모든 신뢰성의 답은 바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 모바일하고 크게 전자제품을 보면 모바일하고 오토모티브하고 에어로스페이스, 컴퓨팅 쪽에서 전자제품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보이는데 모바일 쪽에서 바라보고는 파워 에피션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요. 오토모티브는 인터피어런스, 에어로스페이스는 릴라이어빌티, 컴퓨팅에서는 퍼포먼스가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원하는 그 신뢰도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전자제품으로 좀 확 디테일이 들어가 보면 모바일에 관련돼서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레디에이션이나 서멀 버짓,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파워 효율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자동차가 되면은 여기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동작을 할 건데 인테그레이션 되는 거, 그다음에 어떤 규약에 잘 맞추고 있는지, 코익지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에어로스페이스가 되면은 뭐 신뢰도는 당연한 거고 여기에 뭐 ESD나 그다음에 그 솔더볼의 릴라이어빌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컴퓨팅에 대해서는 속도와 그다음에 신뢰성, 그다음에 이 그 3D 인터커넥트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겠죠. 따라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제 새로 챌린지를 받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품 레벨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신뢰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제작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시면 모든 제품, 모든 응용 분야에 안테나와 PCB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안테나와 전자부품이 존재를 하고 있으면 항상 열하고 EMC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프게 해드릴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미리 사전에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엔시스는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냐? 엔시스에 있는 전자 솔루션은 우리가 스케일로 본다면 나노 사이즈부터 킬로미터 사이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레인지에 대해서 솔루션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자 신뢰성을 해서 엔시스 솔루션들을 잠깐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오늘 이제 주제가 CPS 솔루션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한 장으로 설명드린 건데 여러분이 IC 칩 설계하시는 분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특징들을 다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고 파워에 대한 최적화를 해서 칩 패키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CPM이나 CTM을 써서 서멀 매니지먼트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패키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또 파워 딜리버리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체크할 것들을 체크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시스템 들어가서는 이제 뭐 서멀 바이브레이션이라든가 뭐 미케니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서 문제가 없으면 오케이, 아니면 다시 그 전 단계로 이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도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CPS 솔루션입니다. 그 엔시스 일렉트로닉스 릴라이어빌티 솔루션을 보면 일단 응용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분야들이 많이 생겼는데 플렉서블 PCB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접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재질의 이제 변경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 방진이라든가 방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엔시스 솔루션이 좋은 건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그 드랍 테스트를 하거나 그다음에 칩에서 드랍으로 이제 패키지로 갈 때에 클린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오토메이션 플로우 워크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버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전기전자 툴 외에도 뭐 LS 다이나라든가 셜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바이브레이션, 서멀 사이클링, 드랍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엔시스 솔루션에서 특징은 이캐드하고 엔캐드를 인테그레이션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쓰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엔시스가 이제 그동안 가장 잘해왔던 게 이제 그 시장을 리딩해 왔는데 그 중에 이런 트레이스 매핑이라든가 모델링하는 기능이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는 게 엔시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적인 릴라이어빌티, 그다음에 서멀, 그다음에 미케니컬, 멀티피직스 릴라이어빌티가 다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제가 설명해드릴 릴라이어빌티 피직스라고 하는 셜록 제품이 필요한데 이 중에 오늘 제가 주로 강조해드릴 거는 일렉트로닉스 릴라이어빌티랑 그다음에 셜록 제품입니다. 일렉트로닉스 릴라이어빌티랑 셜록을 설명드릴 때 가운데 마크된 부분들은 다 포함이 돼서 설명될 거라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